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오늘 소개팅 약속이 있었는데 여자분이 요즘 사건들 때문에 불안하다고 만나기 직전에 약속을 미루셔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도 여자분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 예전에 집에 데려다 드렸던 여자분이 생각나네요. 많이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사실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봄 어플에서 거의 한 달간 여자분들에게 수많은 매칭 요청을 보냈지만 단 한 번도 수락이 되지 않아 우울해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도 약간 귀여우시고 자기소개에서도 성격이 되게 좋아 보이셔서 OK를 보냈는데 운이 좋게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이 33살에 평범하지만 귀여운 인상에 키는 170이 넘었던 중소기업 사원이었습니다. 그분과 약속을 잡고는 서로 휴면을 했는데 카톡도 명랑하고 대화가 잘 되어 예감이 좋았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만나서도 이어졌습니다. 처음 만나 밥을 먹을 때에는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우와, 진짜요? 멋있는 일 하시네요.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 나가려고 호응해주고 웃어주는 모습이 예뻐 보였고 맥주 한잔할 때는 은근히 서로 비슷하고 통하는 게 많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빠 만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신났었어요. 그렇게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배려심이나 명랑한 성격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 만남 끝에 제가 아는 분위기가 정말 좋은 술집에서 립스틱 선물을 주며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저는 단칸방에서 거의 부모님의 보살핌을 못 받고 자랐어요. 모은 돈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자신이 소위 흙수저 출신임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제 눈에 예쁘고 그냥 절 인정해주고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면 충분했습니다. 행복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차를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데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약간 맞지 않는 것이 있긴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목사님께서 실로암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낮은 자세로 임하시는 이야기에 감명받았어. 결혼할 때는 꼭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 교회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무교라서 그런지 가끔씩 그녀가 해주는 목사님의 말씀에 잘 공감을 해주지 못했고 오빠, 이런 얘기는 약간 공감이 안 가지? 그래도 조금 서운하기는 해. 라고 할 때는 있었지만 잘 공감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날 같이 밥을 먹긴 했지만 다음날 또 술을 먹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강남 쪽에서 급만남을 했습니다. 만난 지 한 3주 정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전통주 집에서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엄청 섞어 먹었더니 둘 다 많이 취했습니다. 오빠를 만난 건 정말 너무 큰 행운이야. 술에 취한 그녀는 트러플 감자튀김을 먹으며 저에게 엄청 좋아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여자가 저에게 서운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차 같은 곳 닫혀있는 장소에서는 스킨십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사실 제가 여자분을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드라이브를 가면 신호 대기할 때나 주차할 때 차에서 한 번씩 앉거나 뽀뽀를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서 나름 자제하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자제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너무 그러면 나 놀라고 누가 바라보는 느낌이야.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의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나 못 걷겠어. 여자애가 엄청 취해서 못 움직이길래 걱정이 되기도 해서 여자분 택시를 같이 타고 그녀의 집 쪽으로 갔습니다. 택시에서 그녀는 제 다리에 누워서 잤고 사실 이때 저도 거의 필름이 끊길랑 말랑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 쪽에 잘 보내주고 저는 카카오 택시를 다시 불러서 제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여자분이 영등포의 한 카페에 가자고 합니다. 평상시처럼 재미있게 얘기를 하다가
여자분이 정색을 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심상치 않습니다.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뭐지? 정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적이 흐르고 그 뒤에 여자가 말하길 저번에 택시 타고 갔을 때 내 가슴 만졌잖아. 아, 네. 그때 택시 뒷자리에서 제 다리에 누워 자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가는 와중에 가슴을 만진 기억이 납니다.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요.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가슴을 만진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가슴을 만져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저녁 한두 시간 동안 그녀의 전화가 왔고 그녀는 오빠한테 정말 실망했어. 나를 무슨 인격도 없는 인형으로 여긴 거야. 업소간 것 같았어. 택시 안에서 얼마나 내 기분이 처참했는지 알아? 나에게 실망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하냐. 이런 내용으로 계속 한숨을 쉬고 화를 냈고 저도 성적인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사과하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세심히 생각하며 잘 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전화가 오며 화를 받아주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러나 한 4일 정도 전화가 오면서 점점 그녀의 말투는 더 차가워졌고 오빠 다른 여자에게도 이렇게 했어? 다른 여자에게는 절대 이딴 식으로 행동하지 마.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장문의 카톡으로 내 기분이 너무 처참해. 사귀고 나서도 조심해야 하는 게 맞는데 오빠의 그런 가벼운 행동에 정말 실망했어. 나는 조심스러운 연애를 해왔고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도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마음이 커지지 않아. 하면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한 것이므로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끝났네요. 근데 사실 조금 서운한 면은 있었습니다.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정말 잘 맞는 사람이었고 비록 제가 잘못했지만 이러한 면도 많이 대화하면서 맞춰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에게는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또한 뽀뽀도 키스도 했던 사이라고 제가 좋다고 너무 사력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몇 달 지난 후 생각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 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 외에는 정말 잘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카톡을 했을 때 그녀는 아예 변해 있었고 무섭게 카톡이 왔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아.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그때 고소를 못한 게 한이다. 이 범죄자야. 왠지 정말 고소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아는 변호사 친구와 상담도 했고 예전 대화 내용을 저장하면서 통상적인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다행히도 실제 고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날 술을 많이 먹지 않았다면 택시를 같이 타지 않았더라면 더 오래 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원래는 그 다음 만남은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녀에게 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